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35기로 감정평가사 합격한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2년차랑 3년차를 모두 이제 이곳 랜디잇에서 이제 그 실강을 진행한 어떻게 보면 랜디잇 순수 혈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기술적인 얘기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운동선수 출신인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동기부여를 좀 부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일단 지방대 이제 4년제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이제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시작해갖고 4학년 때까지 이제 완주를 다 했으니까 중간에 이탈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엘리트 운동선수 코스만 밟았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제 명문대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뭐 스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신 분들이 이제 처음 진입하실 때 저도 그랬는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서울대생들도 뭐 5년 공부해야 붙는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듣고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거는 좀 예시를 하나 드려보자면은 육상 뭐 200m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 주행을 하니까 가장 끝에 있는 선수들은 가장 앞에서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짧은 거리를 달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출발선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나 이제 뭐 소위 뭐 스카이 이런 분들이 되게 앞서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출발선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비슷한 종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뛸 거다 이런 편견을 다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이 뭐 감정평가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랑 투자자산운용사를 먼저 이제 취득을 하고 이제 감정평가사로 들어왔고, 저의 또 특징으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공부를 다 아이패드로 이제 아이패드 13인치를 가지고 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패드로 하면 뭐 기억력이 안 좋다는데 이거 내가 아이패드로 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찾아본다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의 특징이 아무래도 큰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쓴 이제 글씨고 뭐 이 이후에 글씨가 더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고 이게 시험 실제 2주 전에 제가 스터디에서 실제로 썼던 답안지입니다. 알아보시기 굉장히 힘들죠. 남성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정도 글씨를 썼는데 작년에 이제 195명인가 6명 중에 제가 117등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실수를 2개를 했어요. 실무나 이론에서 하나씩. 그래도 이제 중간 정도는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공부했던 플렉스 이제 화면인데 플렉스 화면이고 저는 이제 북스캔을 다 일일이 해서 이제 플렉스 어플에서 이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랜디잇에서 이제 그 플렉스 어플에서 이제 만든 스콘이라는 쪽이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북을 이제 북스캔 없이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법규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형광펜을 목차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칠했어요. 제목이랑 그다음에 뭐 목차 뭐 대목차, 소목차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좀 다르게 썼고 그다음에 뭐 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밑줄, 그다음에 법조문은 파란색, 판례는 뭐 초록색, 그다음에 뭐 요건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그 밑줄을 쳐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아까 평가사님이 그 말씀하시길 뭐 A, B, C, D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읽을 거리나 이런 데도 다 밑줄이 가 있죠. 저런 것까지 다 답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다 점검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일단 마음가짐. 너무 좀 추상적이고 뻔한 말 같지만, 합격할 거란 걸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습관처럼 누가 물어보면 얼마 정도 걸릴 거냐 물어보면은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전문직 시험이고 운동하던 사람인데 2년 너무 짧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진짜 3년 차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거라고 실제로 본인이 믿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항상 전력을 다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력을 다한다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다 힘이 빠지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력을 다한다는 거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나왔지만 글씨. 본인이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가 일단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글씨를 못 쓰시면은 우선 글씨를 잘 쓴다고 전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글씨를 잘 쓴다고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단 글씨를 못 쓰면 불리해요. 왜냐면 채점자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니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글씨를 못 쓰면 평가사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답안 같은 걸 보여주시고 개선을 하셔야 돼요. 답안 형식이나 가독성이 좋아지게끔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도 내가 글씨를 쓰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조금 글씨를 뭉개고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평소에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은 활동량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운동을 꼭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3년 동안 하면서 원래 80kg 정도였는데 제가 126kg까지 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량 평소 자기 활동량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공부 체력도 좀 점검을 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앉아서 순공부 시간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순공부 시간에 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2년차까지는 거의 최소 10시간 이상 그리고 12시간을 대부분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뭔가 들어오는 건 없는 느낌? 근데 이제 3년차 때는 제가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한 8시간 반 정도로 줄였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시간을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량, 식사 종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부 스타일, 개별 스터디 해야 되냐?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좀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개별 스터디를 하셔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개별 스터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또 랜드의 장점이 인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신림동으로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GS만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는 학원 강의 잘 따라가면 붙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예. 이걸 순서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2차 시험 준비 전략 했고 갖고 왔는데 일단 다들 처음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으실 거예요. 기본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으시고 이제 기본서 회독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를 안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랜드 교재 자체가 기본서인데 사실은 약간 서브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말 그대로 서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냥 그것이 조금씩 보태가는 형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기본서 해석을 하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제가 2년차 때는 제가 이제 이런 서술형 시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객관식처럼 그 학원에서 내주는 모의고사 그냥 풀고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기출문제 분석을 따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2년차 때 저의 이제 페인이 기출문제 분석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회독을 많이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기출에서 실제로 그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답안으로 표출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할 때 그 숙제가 매주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숙제를 꼭 잘 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년차 때 숙제를 안 냈어요. 왜냐면은 잘 쓴다고 생각도 안 하고 솔직히 좀 부끄러웠거든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숙제 꼭 잘 제출하시고 그리고 저희 그 이제 최종 평가사님 그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제가 타학원 이제 강의도 그 듣다가 이제 답답해서 약간 넘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키워드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현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강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초반에는 그걸 이제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기가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범 답안 연구 부분은 옆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하는 수험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답안 보시고 예시 답안 따라 하세요. 네. 그리고 GS 모의고사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셔서 최대한 시험처럼 보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저는 저기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와서 보면은 그 시험 시작 벨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문제 다 보고 목차를 이미 다 잡고 계세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그걸 허락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원래 GS에서는 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쓰시다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16페이지밖에 못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실제 시험처럼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GS 때는 암기 테스트 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왔으면 아까 평가사님 말씀대로 암기를 다 한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야지 특정 논점을 찍고 그냥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뭐 암기 테스트 하는 식으로 시험 보시면은 그 GS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년차 때 그렇게 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시험장이랑 똑같이 이제 음식도 이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뭐 빵, 뭐 단팥빵 이런 거 갖고 와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맛없는 거는 시험날 하루만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 랜드잇의 장점이 강평까지 다 끝나고 나서 평가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그 답안 첨삭을 해주세요. 평가사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가서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잘 봐주시니까 작년이랑 올해도 제 후배 한 명도 지금 여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남아서 첨삭을까지 다 받고 가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적극성을 최대한 많이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드백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3년차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체력 관리 이슈로 이제 강평도 안 듣고 이제 집에 바로 가서 쉬긴 했는데 2년차 때는 제가 그 3기 6주차 마지막 주차 때까지도 그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평가사님한테 답안 첨삭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답안 형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겁을 많이 드시는 게 이제 100분에 100점 쓰는 건데
실무 같은 경우는 저는 2년차 때까지 집에서 따로 문제풀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차 때 실무 꽈락에 나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같은 거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숙제랑 GS만 해도 그 답안 뭐 18페이지 정도 쓰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대신 답안을 열심히 쓰시고 숙제를 꼭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 시간 줄이지 마시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운동선수 출신이라 제일 먼저 이제 줄이는 게 이제 수면 시간. 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동이랑 공부는 다르더라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은 뭐 본인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최소 자기가 이 정도는 자야겠다 싶은 거는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습 자료를 많이 안 봤어요. 기본서, 기출문제집, 그리고 저희 랜디 GS 자료, 뭐 그 시험 문제랑 답안,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돌렸거든요. 돌렸다는 게 문제를 풀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읽었어요. 문제도 읽고 답안도 읽고 그냥 계속 회독만 계속 돌렸고, 정확하게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법규 기본서 같은 경우는 한 50번 정도는 봤다, 회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 보완, 이거는 말 그대로 계속 그 똑같은 말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으세요. 보통 수험생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인지 가늠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자꾸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평가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점검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활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13인치, 뭐 맥북 이런 거를 다 써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디지털 기기들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장소나 시간에 그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분들은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 극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힘든 시기가 와요. 힘든 시기가 오는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나 감정평가사 공부한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은 낙장 불입이잖아요. 한번 한다고 해놓고서 또 그만뒀다 그러면 이제 제 이미지를 제가 깎아먹는 셈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에 알렸고, 근데 이제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감정평가사가 되자 이제 채널 합격수기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전문직 브이로그, 뭐 전문직 공부법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물려요. 물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를 이제 신림역 근처에 있는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외부 자극을 계속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것도 가끔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레시를 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은데, 드라마나 이런 거는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 이제 뭐 영화 보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하거나 친구들이랑 많이 떠들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친구들이랑 30초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한 번 전화하면 막 1시간씩 합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저는 또 런닝맨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능, 생각 없이 예능 보는 거 굉장히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슬럼프라는 건 사실 잘하던 사람이 못하게 됐을 때를 이제 뭐 슬럼프라고 얘기하는데, 2년차나 3년차는 사실 슬럼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합격하고 나서의 저의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이제 7월달에 시험 보고 10월달까지 저는 계속 술만 먹고
놀았습니다. 술만 먹고 놀고, 거의 뭐 페인처럼 살았는데, 잠도 거의 못 자고, 불안해서. 근데 합격 통보를 딱 받고, 저는 이제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을 바로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뭐, 대단한 놈이다, 독한 놈이다. 사실 전 3개월 동안 술 먹고 뭐 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시선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 3년 가까운 시간을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끈기도 많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이세요. 막 뭐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챕터인데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험생은 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뻔뻔해지시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뻔뻔해지시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지원이 좀 필요하면 당장은 좀 민망하고 부끄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 친구를 만날 때도 공부하다가 제가 12시부터 1시 반까지 쉬었는데, 나 12시부터 1시 반까지 쉬니까 너가 쉴 입력으로 오면 내가 1시간 반 만나줄게, 이런 식으로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재수없긴 한데, 근데 뭐 남한테 뭐 잘 보이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뻔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평가사님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여기서 평가사님한테 막 질문 많이 하면 힘드시지 않을까? 막 내가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여유 없고, 그냥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급한 거, 내가 궁금한 거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작은 균열이 결국 붕괴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10분만 쉬었다 하자가 결국엔 1시간이 되고, 그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타협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기 전에 오늘 핸드폰 좀만 보고 내일 6시간만 자야지, 이런 거를 제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수면 시간 꼭 확보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제가 영화 또 킹스맨을 좋아하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있어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다. 진짜 고귀한 것은 어제 자기보다 우수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뭐 스터디 점수가 좀 높아, 아니면 좀 낮아,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제 자신보다 나아지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 수험생활이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근데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루하루 뭐 산을 오를 때도 저 산꼭대기를 쳐다보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내 발밑에만 쳐다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다다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